저는 유튜브 할 때도 나는 내가 100만 유튜버라고 생각했어요, 그냥. 안녕하세요. 하와이 대저택입니다.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너무나 반가운 손님이 찾아주셨습니다. 책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겠습니다의 저자이시자 유튜브 감성대디 채널의 감성대디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감성대디입니다. 네, 목소리가 이렇게 또 아닙니다. 동굴 목소리로 이렇게 멋있게 인사를 해주셨어요. 예고를 나오셨어요. 네네. 감성대디님이 고1 때 네네. 그때 이제 네. 미국에 계시던 작은 아버지가 초청을 해주셔서 네네네. 뉴욕으로 네. 가게 되셨는데 그때 기억을 한번 그러니까 평생 부천만 살다가 가장 큰 번화가는 영등포였어요. 영등포가 제일 큰 저의 번화가였는데 네. 근데 제가 뉴욕 맨하탄에 갔잖아요. 강남을 건너뛰고 맨하탄으로 가셨네요. 영등포에서 맨하탄 갔죠. 그때 충격은 와, 그렇게 많은 사람 멋지고 잘생기고 예쁘고 부티나고 그 센트럴파크에서 사람들 누워서 막 행복하게 웃고 있고 그 노천 카페에서 사람들 막 앉아서 술 마시고 이렇게 멋진 세계가 있는데 문화 충격을 떠나서 내 자신에 대한 충격? 나는 무슨 존재지? 난 진짜 한없이 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구나. 그래서 내가 17년 동안 내가 이 부천 조그만 바닥에서 웃고 울고 떠들던 게 한심해 보이고 그래서 그때 막연하게 나는 무조건 나중에 미국에 살아야겠다라는 약간 막연한 꿈이 생겨서 그때부터 미국에 살아야 한다는 꿈이 좀 생겼었어요. 뉴욕에는 얼마나 있다가 그럼 돌아오신 건가요? 보름 있었어요. 보름 정도. 네네. 보름간의 그 정말 세계관의 확장, 네. 그걸 느끼시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비행기 안에서 나중에 미국에서 꼭 살아야지, 라고 생각을 하셨었고, 25살에 10년도 안 돼서 그러면 그 고등학생 때에 미국에 살겠다라는 걸 실제로 현실화를 시키셨어요. 그렇죠. 근데 제 꿈이 근데 막 거창하게 미국에서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접시를 닦더라도 미국에서 작은 집에 살더라도 미국에 살아야겠다라는 그게 있었어요. 결국에는 어린 고등학생 때의 생각대로 미국에 가서 정말 몇 년을 그러면 거주를 하셨던 거죠? 9년. 굉장히 오랜 기간, 8, 9년을 8년 가까이 미국에서 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. 그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. 혹은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된다. 그 말도 맞는데 저는 조금 더 들어가서 원하는 곳에 좀 더 몸을 이동시켜야지 되는 것 같아요. 원하는 곳에 몸을 이동시킨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. 제가 고3 때 제가 예고 다니다 보니까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. 어떤 친구가 자기 집에서 생일 파티 한다는 거예요. 거기가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였어요. 거기를 제가 갔어요. 그때 2차 충격이었죠. 뉴욕에서는 나의 정체성의 충격이었고 이런 집이 있구나, 이런 세계가 있고 이 강남이 이런 곳이고 그때부터 막연하게 또 생겨난 게 나중에 언젠가나 애들 키울 때 그러니까 나는 못 살지만 내 자식만큼 이런 데서 키우고 싶은 거예요. 그런 욕구가 생겨서 지금은 도곡동에 살고 있어요. 실제로 도곡동 강남에서 아이를 키우고 계시네요. 계속 가는 여정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몸을 강남으로 이동시켜서 제가 뭐 허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막연하게 그때부터 강남에서 키우고 싶었어요, 애를. 그때 충격 때문에. 그랜트 카돈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. 만약에 어떤 동네에 살고 싶다고 한다, 아니면 어떤 좋은 집에 살고 싶다고 한다,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집에 청소하는 사람으로라도 들어가서 그 집에서 한번 생활해봐라. 어떤 동네에 살고 싶다면 그 동네에 얹혀 사는 뭐 거라도 좋으니까 그 동네에 실제로 살아봐라.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. 또 저번에 나온 게스트 분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. 잘 살고 싶으면은 잘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같이 있어야 닮아가고 평균치가 된다는 말 했잖아요. 그 말 정말 공감했는데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. 살고 싶은 곳에 있으면은 그곳에 몸을 이동시켜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물리적으로 생각뿐만 아니라 몸까지 몸도. 그 원하는 곳으로 가까이 가서 생활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전에 1살과 3살 그 두 아이를 전업으로 키워야 하는 전업주부로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 전업주부가 되셨잖아요. 전업으로 육아를 시작하시고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는지. 첫째 키울 때는 맞벌이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셨어요. 근데 상관없었는데 둘째 태어나니까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오롯이 이제 애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. 근데 와이프는 이제 워낙 일을 좋아하니까
자기가 쉬면서 애 보면 안 돼?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딱 1년만 해보기로 하고 이제 육아를 시작했죠. 했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. 알바도 하고 직장 다니면서 일했는데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다가 1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. 약간 패배자 된 느낌? 내가 인생에서 쓸모없어진 느낌이 들어서, 물론 애 키우는 건 행복하지만 그냥 집에서 애만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. 그 시기가 사실 이런 느낌이 드셨다고 했어요. 세상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됐다. 애가 생기니까 너무 행복한데 내가 없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.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. 난 누구지? 또 한 번의 혼돈? 나는 누굴까? 난 뭐지? 이게 들었어요. 그래서 내 자신을 찾고 싶은 일을 찾다가 생각한 게 유튜브였고 또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었죠. 말 그대로 이것도 감성대리님 본인의 철학처럼 그냥 하기. 그냥 했죠. 예. 제 장점이 이제 제 머리가 좋지도 않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유일한 장점이 이제 뭐 떠올랐을 때 바로 하는 거는 정말 잘했어요.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거. 바로 핀 마이크 구입해서 삼각대 구입해서 그냥 마이크 핸드폰에 꽂고 얘기한 거예요. 그냥 얘기하고 또 애기 재고 나서 차에 내려가서 이제 차에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또 사람들이 또 그걸 좋아하더라고요. 오히려 차 안에 조명이 없고 약간 흐릿한 조명을 오히려 좀 자연스러워 보였나 봐 그게. 또 애 키우는 아빠니까 또 약간 짠했나 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잘 됐던 것 같아요. 이 그냥 하기를 했을 때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그냥 하기를 나는 뭐 어떤 계획도 없고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이런 리스크 혹은 두려움 때문에 잘 못하시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상상을 하잖아요. 이거 했을 때 안 될 상상하고 안 됐을 때 망신당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걸 좀 생각을 버리면요 되게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. 잘 되든 말든. 저는 상상, 시각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.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잘 됐을 때 상상은 잘 못하시거든요. 맞아요. 감성대리님도 혹시 이걸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내가 잘 됐을 때 상상 이런 걸 혹시 이제 저는 유튜브 할 때도 나는 내가 100만 유튜버라고 생각했어요. 그냥 역시 그런 게 있으셨군요. 한 뭐 100만 명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했지 내가 무슨 몇 명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100만 유튜버라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. 계속 그 마인드만큼은 100만 유튜버처럼 열심히 했고 열심히 콘텐츠 짜고 열심히 연습도 하고 제가 영상 찍을 때 한 10번 연습을 해서 찍은 거였어요. 옛날에 잘 나오려고 화질도 안 좋고 음질도 안 좋지만 말만큼은 좀 잘하고 싶어서 연습도 많이 하고 해서 좀 진정성 있게 100만인 것처럼 했었어요. 감성대리님의 이 모든 과정이 진짜 성공과 실패가 정확하게 다 같이 공존하거든요.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감성대리님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. 성공과 실패는 그냥 제가 정해요. 한 예로 이제 포토그래퍼를 할 때 제가 LA에서 좀 유명한 포토그래퍼가 되고 싶은 게 목표였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. 근데 만약에 목표를 미국에서 사진작가를 하는 게 목표였으면 성공이죠. 근데 유명해지지 못하고 내가 그만뒀으니까 실패가 된 거고 또 클럽 DJ는 내가 유명한 DJ가 돼서 막 이름을 날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 많은 데서 음악을 틀어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. 근데 했으니까 성공한 거죠.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내가 정하는 것 같아요. 성공이라고 해서 반드시 막 그 해당 분야에서 탑에 위치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죠. 내가 그걸 했으면 성공이다. 맞아요. 그래서 중간에 그걸 접는다고 해서 그게 막 뭐 실패를 했으니까 난 망했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.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해오셨지만 가장 감성대리님이 하면서도 즐겁고 맞는 일은 이제 DJ로서의 일이었고 DJ 때와 목수할 때 목수일도 제가 강원도 가서 배웠다고 알고 강원도 가서 배웠죠. 그냥 무작정 또 강원도로 가신 거네요. 그때 그